이거 진짜 실화 맞아요? 처음 이 사연을 들었을 때 너무 말이 안 돼서 제작진 전원이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투기 수리 하나 못해서 조종사들이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나라. 거기다가 미국, 한국, 그리고 트럼프까지 얽혔다고요? 유튜브에서 제보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내온 사람은 어느 정비소에서 일하는 50대 남성. 그가 보낸 영상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비행 불능 상태였던 전투기가 갑자기 다시 하늘을 나는 순간 모두가 울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전투기, 한국의 손에서 다시 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직접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만난 병사들, 기술자들, 그리고 한 명의 조용한 남자.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라에 어떤 기적이 찾아왔는지, 트럼프가 직접 메시지를 남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는 건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정비 일을 하던 박진우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계를 살려내는 일이었고 누구에게 크게 인정받을 일도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탓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조용한 삶이었어요. 결혼한 지는 오래됐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저 가족이 무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크게 흔들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언제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 일이 시작되던 날만큼 그렇게 가슴이 뜨겁게 뛰었던 적은 없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한 통의 연락이었습니다. 군 출신 정비사라는 이력이 제 발목을 붙잡은 거죠. 낯선 나라, 낯선 환경, 그리고 누구도 쉽게 나서기 어려운 작업. 그곳이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해외 파병 형식이라더군요. 정비 기술을 전수하고 고장난 전투기를 다시 날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부담과 만약 실패한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뒤편에 이상하게 놓지 못할 뭔가가 있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건 그냥 일이 아니라 사명일 수도 있겠다는 묘한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현실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훈련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만큼 낡고 망가진 전투기들, 정비 매뉴얼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손을 쓸 수 없는 그 나라 군인들의 무력감. 서류 속 보고서만 봤는데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사람들 역시 나라를 지키고 싶어 군인이 된 사람들일 텐데 장비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 국민들에게 비난받고 조종사들이 목숨 걸고 하늘에 떠야 하는 현실. 그 앞에 제가 가만히 있어도 되나 제 마음속에서 계속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움직이게 만든 건 어느 날 전달받은 영상이었습니다. 고장난 전투기의 엔진을 두드리며 울던 캄보디아 정비병 리산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눈물이 고인 채로 우리는 이걸 고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왜 항상 뒤처져야 합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장면이었죠. 영상 속에서 통역을 통해 전달된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제겐 이 전투기가 그냥 쇳덩이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고 저희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고 결국 마음속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캄보디아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내 김은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큰아들은 아빠 멋있어요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죠. 저는 가족에게 괜찮을 거라고 금방 다녀오겠다고 괜히 큰일처럼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전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TV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혹시라도 무언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과연 제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따뜻한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느낌, 그리고 어쩌면 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한번 세게 쥐어잡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죠. 돌아올 때는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오자.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새벽이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던 인천국제공항의 풍경은 늘 그랬듯 정돈되고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비행기, 떠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무겁고 낯선 긴장을 안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기 직전 저는 다시 한번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가족 단체 카톡방엔 아내와 아이들이 남긴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파이팅! 은찬이 숙제 다 했어요. 같은 사소한 말들이 괜히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죠.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넘게 날아 도착한 곳은 푸놈펜 공항이었습니다. 막상 현지에 발을 디디자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건 뜨거운 습기와 어딘가 느슨한 공기,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국방부 협력단 소속 정민철 소령이었습니다. 짧게 인사를 나누고 바로 국방부 기술지원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정 소령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박 기사님, 여긴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장비가 고물 수준이에요. 문제는 그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저희가 뭐라도 해보자고 하는데 여건이. 그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그 안에 깔린 현실은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처음 도착한 기술지원소의 풍경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래된 냉각장치에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부품 창고는 제대로 분류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창고 담당자라고 소개받은 사람은 웃으며 말했죠. 여기선 그냥 눈으로 보고 찾는 게 빨라요. 재고 관리요? 그건 한국에서나 가능한 거죠. 캄보디아 군 정비창은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공간 같았습니다. 각종 전선들이 얽히고 설킨 채 방치돼 있었고 문서 하나를 찾기 위해 종이 뭉치를 뒤적이는 모습은 이미 디지털화가 끝난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고장난 전투기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병사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 얼굴이 검게 그을린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짧은 영어로 자신을 리산이라고 소개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끝이 굳은 살로 가득한 그의 손은 말보다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저희 배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치고 싶어요. 우리 전투기 다시 하늘 날게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게 기술이란 단지 직업이자 먹고 사는 도구였지만 이 사람들에겐 그것이 자존심이고 생존이었습니다. 리산의 말 속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첫 교육은 단순한 구조 설명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어로 된 매뉴얼을 캄보디아어로 번역하고 실제 기체를 앞에 두고 하나하나 부품을 분해하며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통역이 붙어 있었지만 기술적 용어는 쉽게 전달되지 않았고
저는 어느 순간 손짓과 눈빛, 그리고 몸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리키고 잡아주고 같이 나사를 돌리고 정비도구를 함께 들면서요. 그 과정에서 저는 리산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혼자 창고에 나와 설비를 닦고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허름한 작업복에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하루하루 밝아졌어요.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바뀔 수 있다고요. 기술이란 건 단지 전자부품이나 설계도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기 시작한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느꼈습니다.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희망만으로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처음으로 정식 교육 보고서를 본국에 보냈습니다.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기초. 정비라는 개념이 리산과 그의 동료들 안에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 차이는 예상을 넘는 지점에서 충돌했고 어떤 병사들은 저를 눈치 보듯 바라보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기술 교육이라는 것이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조차 실감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조종사가 시키는 대로 해요. 기계는 원래 고장 나는 거고 못 고치면 교체하는 거죠. 그 말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들에게 기계는 고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경험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 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작업장을 정리하던 리산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내일 일찍 오실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약속대로 정비창고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리산뿐 아니라 그의 동기 6명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리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해봤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엔진 커버를 열어봤고 안에 있던 배선도 사진 찍어서 비교해봤어요.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이 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정확히 집어내진 못했지만 그들은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걸 스스로 판단했고 무엇인가를 고쳐보려는 시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차분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우리는 점심도 거른 채 리산과 그 일행이 손본 전투기의 엔진 모듈을 하나하나 분해해가며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결국 실제 문제는 메인 전선 커넥터의 접촉 불량이었고 낡은 고무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진동이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고친 후 처음으로 엔진 시동을 걸었고 아주 짧게였지만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리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는데 그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 잠시 서서 핸드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가족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은찬이는 숙제했다며 자랑하고 있었고 아내는 잘 지내고 있지? 라는 말만 남겨두었더군요. 저는 그 메시지 아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없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리산과 병사들이 고친 전투기의 엔진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사진에는 첫 번째 시동 성공이라는 캄보디아어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게도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짜로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요. 아주 작은 엔진 하나의 소리였지만 그것은 곧 희망의 소리였고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동 성공 이후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리산과 동료들은 작업복을 입을 때부터 어깨가 펴져 있었고 질문도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어진 부품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았지만 이제는 이게 왜 이렇게 설계됐을까요? 한국 공군에선 이 부품을 얼마나 자주 교체하나요? 같은 질문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뜨는 대신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작은 성공이 큰 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란 건 수십 번의 반복과 검증 끝에야 진짜로 몸에 새겨지는 거니까요. 교육은 점점 복잡한 단계로 넘어갔고 고장 진단 능력부터 기본적인 전선 재배선, 계기판 판독 훈련까지 병사들의 실력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민철 소령이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기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공군 기술관이 이쪽 현장 실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국방 협력 차원에서 순회 중인데 보고서상으론 꽤 기대를 하는 분위기라서요. 처음엔 그저 관찰 정도겠거니 했지만 정소령의 얼굴에선 긴장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 미국 기술관의 이름은 스콧 대위였고 그가 이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지원 규모와 협력 범위가 결정된다는 말도 함께 들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병사들도 실습에 익숙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 보이면 우리가 해온 모든 것이 눈속임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실사 당일. 스콧 대위는 군복 차림으로 나타났고 한국말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미군 통역장교가 함께 붙어 있었고 처음부터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현장 순시가 시작되자 그는 말없이 정비 도구와 부품 보관소, 정비 중인 전투기 등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의심을 전제로 한 관찰 같았습니다. 마치 속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병사들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특히 리사는 평소에 잘 다루던 엔진, 부품조차 손에서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콧 대위님,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습니까? 통역을 통해 요청하고 저는 리산과 병사들이 정비한 전투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며칠 전까지 시동조차 걸리지 않던 기체입니다. 정식 정비 매뉴얼을 번역해서 현지 병사들이 직접 손본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스콧 대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리사는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은 2번 울컥하다가 이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 정비소 안에 울려 퍼졌고 리사는 손에 힘을 꽉 주고 조종간을 살짝 눌렀습니다. 계기판에 초록 불이 들어왔고 주변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스콧 대위는 잠시 멈칫하더니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가와 리산의 손을 가볍게 잡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굿잡. 통역이 전달하지 않아도 그 말은 모두가 알아들었습니다. 리사는 얼굴이 벌개진 채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공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대사관 쪽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스콧 대위가 국방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고 미국 한국 캄보디아 3자 협력 모델이 조율될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비소 한편에서 리산이 동료들에게 말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늘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스콧 대위가 다녀간 이후 정비소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감정은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병사들에게 실제적인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특히 리산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예전엔 조용히 지시를 따르는 위치였다면 이제는 앞장서서 후배 병사들에게 정비 기술을 가르치는 역할로 자연스럽게 올라섰습니다. 이 부품은 진동에 약하니까 볼트를 조일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배선은 겉보기보다 안쪽이 중요해요. 겉에 먼지가 있어도 연결이 살아있으면 기능해요. 그가 말하는 하나하나가 그저 외운 말이 아니라 실제 손으로 부딪히며 체득한 경험에서 나온 설명이라는 걸 병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리산을 부를 때 다들 사범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비라는 게 단지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금 실감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비소 바깥 활주로 끝단에서 대기 중이던 훈련용 전투기 한 대가 갑작스럽게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조종사가 다급히 탈출했지만 기체는 활주로 밖으로 튕겨 나가버렸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정비 병사들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전투기 정비를 맡았던 팀은 바로 리산과 그의 동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정비 매뉴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리산의 작업 로그도 정확했고 실제로 점검 시나리오도 제가 일부 확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퀴 고정 장치였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공군이 사용한 장비는 노후한 중고 부품이었고 한국에서 지원받은 부품과 호환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리사는 분명 매뉴얼대로 작업을 했지만 부품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분석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정비소 내에는 다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병사들 간의 눈치 보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가르친 방식이 틀렸던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신기술을 받아들인 건 아닌가? 이런 말들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리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숙소 문을 두드리는 그의 표정은 말 그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전부 제 탓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저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산 씨, 전투기가 고장난 건 리산 씨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는 사고 조사 보고서가 말해줄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서로를 믿는 겁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접 정비소 병사들을 모아 간단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사고 경위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사용된 부품의 기원, 제조 시기, 그리고 그 한계까지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사고는 우리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시스템이 만든 한계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시스템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정면에서. 그날 이후로 병사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오히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더 분명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품 하나, 볼트 하나까지 전면 점검이 이루어졌고 정비소의 체크리스트는 이전보다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그리고 리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실수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동력 삼아 현장을 다시 세워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내심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바뀌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변화는 이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사고 이후로 열흘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정비소에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함께 5명의 수행원이 따라 들어섰고 모두가 무언가를 잰 듯한 눈으로 정비소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간단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이곳 정비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정중히 고개를 숙이자 중년 남성도 가볍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국방청 기술감사실장 림 발라이입니다. 최근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많아 직접 보러 왔습니다. 그가 직접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겪었던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감사실 측은 사고 이후 한국 측의 책임 여부를 파악하러 왔다고 설명했고, 저는 준비해둔 정비 기록과 점검 로그, 교육 매뉴얼을 차례대로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림 발라이는 차분한 표정으로 제 설명을 들으며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정비 매뉴얼은 전부 한국어로 작성된 거 맞죠? 통역은 누가 맡았습니까? 이 부품은 어떤 경로로 수급되었나요? 한국산인가요? 기존 재고인가요? 혹시 정비병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수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이 이 프로젝트 전체의 결정적인 기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리산과 병사들은 작업 중이던 손을 멈추고 말없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최대한 투명하게 상황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약 30분 정도 면담이 이어진 후 림 발라이는 천천히 서류를 덮고는 말했습니다. 기록은 명확하군요. 책임을 따지자면 부품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인상적인 건 박진우 씨가 이 프로그램을 단지 기술 이전으로만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병사들이 직접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시스템을 개선해가는 과정,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 이상입니다. 박진우 씨, 혹시 이런 방식의 교육을 공식화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질문은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네,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배우는 중이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림 발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정식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이곳 정비 교육 시스템을 캄보디아형 기술 양성 모델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비소로 국방청 실무자들이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병사들이 긴장했지만 이내 그들도 변화가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리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걸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겠네요. 이곳에선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갑작스레 외교부를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간 기술 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상 말미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축하 메시지가 포함될 거라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영상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었어요. 트럼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믿기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정소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문위원 중 한 명이 이 프로젝트에 깊은 감명을 받아 트럼프 측에 자료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기술로 평화를 지킨 사례라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개의 부품을 고치겠다고 시작한 일이 이제는 나라 간의 협력 모델이 되고 그 메시지가 세계 무대에서 공유될 수 있다니요.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은 아주 작은 전투기 한 대의 시동 소리였던 겁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일정이 잡힌 날 정비소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방송사 촬영팀과 외교부 실무자들, 국방부 홍보 담당자까지 어울려 들어오면서 평소 조용했던 공간은 마치 작전실처럼 바뀌었어요. 저는 리산을 비롯한 병사들에게 너무 부담 가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카메라는 그냥 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리사는 한쪽 구석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변화는 너무 빠르고 너무 낯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촬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정비 장면, 병사들의 훈련 모습, 장비 설명,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장면까지 하나하나 기록되었습니다. 리산도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섰고 이전보다 훨씬 또렷한 목소리로 정비 매뉴얼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순간 정비소 안이 어두워졌고 일부 장비들은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정전 자체는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문제는 시험 중이던 정비용 시뮬레이터 장비의 데이터가 날아가 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시뮬레이터는 리산이 중심이 되어 한 달 넘게 병사들과 만든 훈련용 자료였고 영상 속 주요 장면으로도 포함되기로 했던 핵심 콘텐츠였습니다. 리사는 급히 장비를 살펴보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전원이 나가면서 백업도 실패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정소령과 촬영팀 모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배운 건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리산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손끝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전 가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전투기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젠 방송에 나가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미국 대통령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니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의 말은 감탄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리산 씨, 그 모든 건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도 당신 대신 부품을 고치지 않았고 매뉴얼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단지 돕기만 했어요. 이건 당신의 성장이에요.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음은요? 저희 진짜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매일 아침 이곳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망가진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고치려고 한다는 그 마음이요. 그 말이 끝나자 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그는 다시 시뮬레이터를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방송 전 미리 시사회를 열었고 관계자들은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엔진을 붙잡고 씨름하던 병사들의 모습, 실패를 반복하며도 다시 일어나는 그들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리산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계를 고치는 건 기술이지만 사람을 고치는 건 신뢰입니다. 그 문장이 나오자 정비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을 때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사람은 림 발라이 감사실장이었습니다. 그의 박수는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선 정비소 병사들이 말하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말이 기사로 소개되며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게 진짜 국격이다. 무기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나누는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외교부를 통해 정식으로 전달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는 그야말로 분위기에 불을 붙였죠. 영상 속에서 트럼프는 정장을 입은 채 조용히 화면을 응시하다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기술과 마음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국제 협력입니다. 미국은 이런 관계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은 세계가 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병사들은 영상이 끝난 후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일제히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희는 증명됐어요. 그렇죠?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트럼프의 메시지 이후 캄보디아 국방부는 정식으로 한국-캄보디아 기술협력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정비소를 전환하여 캄보디아 군 기술 아카데미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고, 리산을 포함한 정비병 일부는 정식 교관 후보생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기뻐했지만 동시에 조용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손으로 후배들을 가르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처음 이곳에 왔던 날 부품 하나 고치는데도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던 리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태도예요. 당신들이 매일 나와서 부딪히고 배우려 했던 그 시간. 후배들은 그걸 보고 배울 겁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는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순 정비 훈련을 넘어 정비 교육 과정의 설계와 운영까지 병사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 첫걸음은 새로운 실습장 설계였습니다. 기존 정비소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누고 교관과 병사, 실습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작업이었죠. 리사는 그 과정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설비 도면을 밤늦도록 검토하고 후배들과 토론을 거듭했어요. 언젠가는 머뭇거리던 병사였지만 이제 그는 중심에서 팀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흐르던 시간 속에서 예고 없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반입된 훈련용 전투기 한 대의 내부에서 오염된 연료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만약 시동을 걸었다면 기체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긴급 조사 결과 외부에서 납품된 연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불량 제품을 섞은 정황이 포착되었죠. 정비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후속 공급이 지연되면 교육 일정 전체가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이 언론에 새어나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기술 협력 명분으로 낡은 무기 처리, 한국 기술자와 캄보디아 병사들의 실험대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논란을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보도는 병사들 사이에 불안과 의심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험 대상이었던 걸까요? 진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맞긴 한 걸까요? 리산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불신이 정비소 안을 잠식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리산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건 아무도 믿지 않았던 순간에도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걸 잃으면 진짜 실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 리사는 다시 후배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이 전투기를 고칠 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품도 없고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죠? 그건 선생님이나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맙시다. 병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도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비소엔 다시 망치 소리와 엔진 점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료 납품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내부에서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외부 언론에서는 기술 이전 협력 전체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졌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은 바로 리산이었습니다. 직접 연료통을 점검했던 인물로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연료통의 겉면만 점검하고 내부 필터를 생략했다는 주장이 내부 문건을 통해 전달되었고
일부 고위 간부는 정비 훈련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산이 누구보다 꼼꼼하게 일해온 걸 제가 직접 지켜봐 왔습니다. 그가 간단한 확인도 빼먹었을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모든 점검 로그와 영상 기록, 교육과정 문서를 모아 국방부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론은 납품업체의 고의적 은폐였습니다. 리사는 오히려 내부 필터 이상을 느끼고 관리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관리자 측이 문제없다는 통보를 내렸던 정황까지 드러났죠. 그날 저는 리산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래도 다들 믿어주셨잖아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속은 많이 다친 듯 보였습니다. 정비소 내부는 이미 리산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가득했지만 그는 스스로의 신뢰가 흔들렸던 순간을 지워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이 정비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는 전 병력을 모은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기술은 시스템으로 전달되지만 신뢰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리산 병장은 이 조직이 지켜야 할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식으로 리산에게 캄보디아 정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는 군 정비 분야에서 실질적 공로가 인정된 병사에게만 수여되는 명예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리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훨씬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처음엔 기계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도 함께 고쳐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기술을 가르쳤지만 사실 저는 그분에게서 신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리산에게 배워야겠네요. 그 말에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비소에는 하나의 표어가 걸렸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의 요약이었습니다. 비행기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신뢰라는 단어가 있었죠. 프로젝트는 계획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척됐습니다.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교육은 정식군 훈련 과정에 편입됐고 리산과 몇몇 병사들은 캄보디아군 기술교관 초급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리산은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이젠 제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이 생긴 거네요.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그 안엔 무거운 책임감과 조용한 자부심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교관 임명식이 열린 날 정비소의 공기는 긴장감과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리사는 정비복 대신 군 정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손발이 어색하다며 웃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저는 박진우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지만 태도는 배우기 어렵다고요. 저는 제 후배들에게 기술뿐 아니라 그 태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단지 공식 연설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난 수개월 동안 그가 피땀으로 체득해온 삶의 방식이었어요. 임명식이 끝난 후 병사들은 하나 둘 리산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자며 리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정비소엔 늦은 시각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선 3355 모여 다큐멘터리 재방송을 보고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선 후배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교관 수업 준비를 돕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작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먼지투성이었던 작업대와 녹슨 장비들이 이제는 단정히 정리돼 있었고 그 위엔 병사들이 직접 쓴 메모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나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실패는 정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기체를 아낀다. 누군가 적어놓은 저 문장들이 마치 사람처럼 말을 걸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계보다 더 단단한 게 이곳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도 되겠구나. 프로젝트는 새로운 궤도에 올랐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시점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없는 이곳이 잘 굴러갈 수 있을지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없어도 괜찮을 수 있는 상태가 진짜 성공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리산과 병사들은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정비소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리사는 조용히 묻더군요. 선생님, 한국 가시면 다시 여기 못 오시나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불러줘요. 이젠 내가 배울 차례니까. 리사는 조금 울먹이며 웃었고 저는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이곳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인사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일정은 정비소 뒤편 작은 공간에서 진행된 기술교관 교육 수료식이었습니다. 초기엔 낡은 창고였던 이곳은 이제 작은 강의실로 변해 있었고 흰 페인트가 칠해진 벽면엔 우리가 만든 정비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료식은 소박했습니다. 의전도 없었고 특별한 초청 인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누구보다 진심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직접 만든 명찰을 차고 각자 맡았던 정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어눌한 발음, 서툰 제스처였지만 그 속엔 자신감과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리사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는 교관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내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선생님 몰래 써둔 겁니다. 마지막 인사 대신 낭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나사는 빠졌고 전선은 끊어졌으며 엔진은 멈췄습니다. 우리는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했고 스스로도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이 기술이 아니라는 걸.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다시 고장났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말했습니다. 고장나는 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처음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고쳤고 또 고쳤습니다. 어느새 우리 손에선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혼자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전투기를 그리고 우리를. 고맙습니다. 우릴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그가 글을 읽는 동안 정비소는 숨조차 쉬지 않는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켜보다가 끝내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감사의 말이었고 어떤 상보다 무거운 진심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리사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엔 녹슬고 구부러진 볼트 하나가 들어 있었고 옆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처음 고친 전투기에서 빠진 볼트입니다. 저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였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저는 상자를 조심스레 들고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캄보디아의 도시는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시장에선 상인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건 정비소에서 울려 퍼지던 엔진 소리와 그 안에서 자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리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엔 당신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업을 꼭 들으러 올 겁니다. 그에게선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커피 대접할게요. 우리 정비소 아직도 공구 냄새 나요. 저는 피식 웃으며 핸드폰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국에 돌아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귀 후 저는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계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고 새 부품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며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나날들. 그런데도 이상하게 뭔가 하나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비소의 기름 냄새, 병사들의 낙서로 가득한 칠판, 그리고 리산의 조용한 웃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 일상 속에 조용히 침투해 있었습니다. 회사 복귀 첫날 부서 회의 중에 상무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 캄보디아에서 고생 많았어요. 이번 일로 정부 쪽에서도 우리 기술팀 신뢰도가 꽤 올라갔습니다. 기획서 하나 더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캄보디아 정비소에 남겨두고 온 것들이 아른거렸습니다. 어느 날 메일함에 낯익은 발신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리산. 제목 우린 여전히 고치고 있습니다. 열어보니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정비 훈련실 앞에서 병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정복을 입은 리산이 마커, 펜을 들고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뒤엔 정비 과정이 빼곡히 적힌 칠판과 함께 빨간 글씨로 쓰인 문장이 하나 보였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린 고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있던 중 큰아들 은찬이가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거긴 진짜 전투기 고쳤어요? 저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걸 고쳤어. 뭔데요? 사람 마음. 은찬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아빠는 기계만 고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했단다. 잠시 후 아내가 거실로 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많이 편해졌어요. 거기 다녀온 이후로. 그 말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엔 조용한 밤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희미한 비행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들었던 그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 그 소리가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 누군가에겐 미래가 됩니다. 이제 제게 정비란 단지 기계를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자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